자, 보자. 운동량과 충격량. 오늘 하는 거는 그나마 그 통합과학 내용 중에서 제일 쉬운 거. 진짜 쉬워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뭔가 내용을 배웠는데도 우리가 잘 활용이 안 되는 게 많았었잖아. 근데 이번 거는 이거 다 이해돼 이런 느낌이 들어. 그런데 언제나처럼 문제는 잘 안 풀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가 몇 문제가 있기는 해서 여기로 그냥 기억을 해주면 되는 부분들이고, 일단 우리가 하는 거 오늘 우리가 배우는 건 운동량 충격량이고, 지금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 운동량 충격량을 하기 전에 관성이라는 것부터 먼저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성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알아야 되는데, 관성은 물체가 원래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겁니다. 물체가 원래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상태를 우리가 관성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물체가 원래 상태를 유지한다는 얘기는 얘가 원래 상태를 유지한다, 이 얘기는 어떤 거냐면 정지하는 물체는 계속 정지하려고 하고,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 어떻게 하려고 한다고? 운동을 하는데 외부에서 힘을 받지 않으니까 중속 운동을 하는 것, 이걸 우리가 관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 그래서 정지 상태를 유지하는 이 관성을 무슨 관성이라고? 정지 관성이라 하고, 운동 상태를 유지하는 이 관성을 무슨 관성? 운동 관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관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물체가 원래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성질, 이런 얘기를 하게 되고, 정지 관성과 운동 관성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버스나 차가 급 출발해. 버스가 갑자기 출발하게 될 때 몸이 어디로 가? 앞으로 가, 뒤로 가? 순간? 버스가 출발하는 그 순간 몸이 뒤로 가게 되는 거잖아. 몸이 뒤로 가는 게 왜 뒤로 간다고? 원래 내 몸이 있으려고 하는 것은 그 상태 계속 유지하려고 하니까. 버스는 출발하는데 나는 계속 어떤 상태를 유지하고 싶다? 정지하는 상태를 유지하고 싶다. 근데 정지 상태가 뒤쪽이 되는 거니까 얘가 정지 관성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근데 버스가 급 정지해. 버스가 급 정지를 안 해. 그러면 몸이 어디로 간다고? 몸이 앞으로 간다. 이게 무슨 관성인데? 왜 앞으로 가는데? 버스는 정지했는데 내 몸이 앞으로 가는 건? 내 몸은 계속 앞으로 가려고 하는 관성. 그게 무슨 관성? 그게 운동 관성.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같은 원리로 단거리 선수가 그러니까 50m나 100m 달리기 하다가 100m 선수가 결승점에서 정지를 딱 할 수 있어. 결승 때도 정지 못하잖아, 그죠? 전력 질주하다가 결승점 탐 도달해가지고 탁 정지하면 바로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무슨 관성인데? 계속 그 달리려고 하는 관성. 무슨 관성? 운동 관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다. 이해되지? 그 다음에 이거 얘 중에 하나가 종이가 이렇게 있는데, 종이컵 밑에 이렇게 유리컵? 무슨 그림인지 알겠잖아. 여기 유리컵이 있어. 유리컵이 있고 종이를 올려놓고 이 종이 위에 동전 이렇게 있을 때, 이거를 종이를 팍 빼면 동전이 어디로 떨어져? 종이를 재빨리 빼면, 천천히 말고 재빨리가 포인트예요. 재빨리 빼면 동전은 어디로? 아래로 떨어진다. 왜? 이게 무슨 관성이야? 동전 그대로 있으려고 하는 무슨 관성? 정지 관성. 때문에 그대로 있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돼요. 이해가 돼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뭐 두루마리 휴지. 그러니까 집에서 쓰는 두루마리 휴지 말고 지금 학원에서 쓰는 이런 두루마리 휴지. 얘가 있을 때 얘를 내가 이렇게 천천히 하면 계속 따라오잖아, 그죠? 그런데 내가 이렇게 들고 있다가 얘를 이렇게 치면 뚝 끊어지잖아요. 이게 뭐라고? 정지관성. 누구의 정지관성이야? 얘의 정지관성이야? 이 아이의 정지관성이야? 여아이의 정지관성이 되는 거지. 얘가 그 자리에 있고자 하니까 보여주게 되면, 알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천천히 잡아당기면 계속 이렇게 풀리잖아? 그런데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했는데 얘를 이렇게 하면 끊어지잖아요. 이런 게 얘의 정지관성 때문에 좋다. 이렇게 나와지게 되죠. 이것도 정지관성.
그 다음에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는 거. 걸려서 넘어지는 거. 이건 무슨 과정일까? 내가 달리고 있는데 걷고 있는데 다리가 이렇게 딱 걸렸어. 앞으로 넘어져. 뭐? 내 몸의 운동 관성.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가려고 하는데 다리가 걸려버렸으니까 앞으로 넘어지게 되는 거. 얘가 우리가 말할 때 운동 관성.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된다. 이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성들을 우리가 여러 가지 예들로 들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이거 말고도 여러 예들이 있을 때 얘가 관성인지 아닌지 어떤 성질인지를 조금 알고 있으면 돼.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기억을 해줘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 관성은 질량이 클수록 관성이 커져요. 그러니까 속도 이런 거랑 관련 없이 질량이 커지면 관성이 같이 커지게 돼. 그래서 왜 그러니까 나의 관성이랑 이 분필의 관성 비교해주면 누가 더 크다고? 내 관성이 더 크게 되는 거잖아. 둘이 옷이 똑같은 거지 지금. 네. 코리아 아미. 미안. 네. 꽈티예요? 아니. 단티? 아니고 그냥. 미안. 얘기하다 보니까 둘이 옷이 비슷한데. 그래서 진짜 있잖아. 정말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건데 진짜 궁금해서 그런데 ROKA가 무슨 뜻이야? 그 로카가 무슨 뜻이야? 뭐 로카 이건 아닐 거잖아. 어떤 약자 물어보면 안 되는 거. 하윤아, 로카 무슨 뜻인데? 아니, 뭐지? 혹시 아는 사람? 혹시 뭐지? 아니 그래서 그 옷 입은 아이들이 뒤쪽에는 그 뒤쪽에 적혀 있는 건 코리아 암이고 앞쪽에는 ROKA 이렇게 적혀 있길래 저게 뭘까? ROTC 그럼 알겠는데 ROKA는 뭘까? 아 그건가? ROTCA 안 궁금해. 내가 또 궁금한 거 같아. 참. 자, 그래서 관성은 질량이 클수록 같이 커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된다. 이해 안 되는 거 없지? 이렇게 나아지게 되고. 그런데 있잖아. 관성의 예가 나아지게 되면 왜 그런 거 있잖아. 왜 다음 중 관성의 예가 아닌 걸 골라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꼭 비교해줘야 되는 게 있는데 작용과 안 작용을 같이 좀 비교를 해줘야 돼요. 작용 반작용을 비교를 해줘야 되는데 이 작용 반작용은 그러니까 이런 거야. A가 B에 가는 힘이 있으면 B도 A에 똑같은 힘을 가해. 서로 같아지게 된다. A가 작용 반작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뭐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 왜 이렇게 여기가 얼음판이야. 얼음판인데 여기 A가 여기 B가 이렇게 있는데 A가 B를 뒤로 민다. 우리가 얼음판이랑 조금 거리가 좀 멀기는 하지만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봐. A가 B를 뒤로 밀면 B는 어디로 가겠노? 당연히 이쪽으로 가겠지. 그럼 A는 그 자리에 가만히 있을까? A가 B를 뒤로 밀면 B는 뒤로 당연히 움직이고 A는 그 자리에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A도 어떻게 된다고? 뒤로 같이 밀리게 되는 거지. A가 B를 밀었는데 그럼 B가 뒤로 가는 건 당연한데 A는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A도 뒤로 밀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게 무엇 때문인데 지금 힘을 준 건 누가 누구한테 힘을 준 거야? A가 B한테만 힘을 줬잖아. 그런데 왜 A도 뒤로 밀린다고? 얘가 작용 반작용이야. A가 B한테 힘을 주는 것만큼 B도 A에 똑같은 힘을 주게 되는 거라고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같은 원리로 이런 거 이렇게 여기 이렇게 물 위에 이렇게 보트가 두 개가 있어. 여기가 A 보트, 여기가 B 보트고 얘가 줄로 연결돼 있대. 그래서 A가 줄로 B를 당긴다. 이렇게 되면 B가 다가오는 건 당연하잖아, 그죠? A가 B를 당겼으니까. 그런데 B만 다가오는 게 아니라 누구도 다가온다고? A도 B 쪽으로 다가온다고.
왜? A가 B를 당기는 것만큼 B도 A를 똑같은 힘으로 당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상호작용이랑 같은 거야. 그래서 왜 그런 거 좀 등치가 큰 사람이 이렇게 있을 때 왜 그런 거잖아. 왜 너희들이 이렇게 누구를 이렇게 밀 때 이 바닥에서 마찰이 없더라도 밀 때 내가 누구를 밀면 내가 이쪽으로 밀리는 건 당연한데 내 몸도 어떻게 되는데 이렇게 밀면 튕겨 나가잖아요. 그 튕겨 나가는 게 작용 반작용이에요. 이해가 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아지게 되고 이거에 조금 더 다른 예들이 뭐가 있냐면 수영을 하거나 노를 저을 때 내 몸이 앞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수영할 때 어떻게 하지 몸이 앞으로 가요? 이렇게 물을 뒤로 밀어야 되는 거잖아. 노를 저을 때도 노를 저을 때 이렇게 뒤로 밀어야지 배가 앞으로 가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수영하거나 노를 저을 때 물을 뒤로 민다. 그래서 물을 뒤로 밀어야지 물이 나를 어느 쪽으로 앞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나아지게 되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런 거. 그 다음에 로켓의 추진 원리. 본 적 있을지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로켓 같은 거 이렇게 있을 때 로켓이 있을 때 이 로켓이 이렇게 앞으로 나가려고 할 때 기체들을 어디로 내뿜대? 지면으로 내뿜거든. 그러니까 이 가스를 그러니까 분출 가스를 지면으로 이렇게 미는 만큼 이 지면도 로켓을 위로 올리게 되는 거야. 얘가 작용 반작용 법칙이에요. 이해가 되나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총이나 대포의 반동. 그러니까 총알이 이렇게 나갈 때 보면 그냥 정작 쭉 나가는 게 아니라 탁 쏘면 반동으로 이렇게 몸이 뒤로 밀리잖아요. 그런 것 다 얘기를 할 수 있다. 얘가 작용 반작용. 오케이. 필기 조금만 할까요? 종이 줄까요? 오늘도 필기할 건 제가 있어요. 다음 주부터.
혹시 너희들이 흠뻑 쇼 가본 사람 있어? 어제 동네고 1학년 애들이 했는데 흠뻑 쇼에서 싸이 콘서트 가는데 비가 나왔대. 화산. 부럽던데. 야, 여기서 있으면 안 보이지? 효림아, 내가 점저로 김밥이랑 라면을 먹을까? 콩국수를 먹을까? 김밥이랑 라면. 김밥이랑 라면. 효림이도 보고 줘야지. 다 다음 주네. 다음이 다음 주. 오케이. 했어? 아 그래. 니 부에 좀 시험이 2번이던데 부에 좀 1번이야. 시험이 2번이던데. 어? 2번으로 돼 있는데 1번이야? 10월 29일에 있는 그중가? 아직 모르는 거지? 당연히 그렇게 조사돼 있었거든. 자, 그래서 필기 다 했죠? 154쪽 한번 볼까? 154쪽을 보면 갈릴레이 사고 실험해가지고 O에서 공을 놓으면 얘가 올라갈 수 있는 최대 높이는 어디까지밖에 못 올라간다? 똑같은 높이 A, B, C 그 높이까지밖에 못 올라가는 거지. 그게 너희들 배웠던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게 있었잖아. 그죠? 원래 높이랑 똑같은 높이까지만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을 보면 O점에서 물체를 놓으면 똑같은 높이까지밖에 못 올라간다. 그럼 그 사이에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되더라. 그런데 얘가 경사면이 아니라 수평면으로 되어 있으면 이 공은 영원히 굴러가게 될 거다. 뭐가 없을 때? 마찰력이 없을 때. 그러니까 지금 보면 얘가 갈릴레이 사고 실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고 실험이 말 그대로 사고를 해서 생각으로 나와지게 된 거거든. 그래서 여기가 5점일 때 이렇게 빗면이 나와지게 되면 얘를 이렇게 갔다가 여기 이 지점 똑같은 지점까지밖에 못 간다는 거야.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게 될 거라는 거지. 영원히 왔다 갔다 할 거다. 만약에 빗면이 이렇게 돼 있으면 더 위에까지 가는 게 아니라 얘도 여기까지 원래 높이랑 똑같은 데까지 못 간다. 그런데 얘가 만약에 빗면이 아니라 이렇게 수평면으로 되어 있으면 여기를 영원히 굴러가게 된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가 작용하지 않을 때? 마찰력이 작용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마찰력은 작용하지 않지만 중력은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야. 내려갈 수도 있는 거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만약에 중력이 없으면 여기 계속 머무르고 있겠죠, 공이. 근데 중력이 있으니까 밑으로 내려가게 되고 밑으로 내려가면서 여기가 만약에 어떤 기울기를 가진 게 아니라 수평면이면 영원히 굴러가게 된다. 등속도 운동을 한다. 이렇게 나눠지게 돼. 그래서 얘가 관성의 법칙을 얘기를 했던 게 뉴턴이거든요. 그래서 관성의 법칙은 어떤 거냐면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우리 아까 얘기했던 거 계속 운동화들을 유지한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 어떻게 되고 힘이 작용하지 않으니까 등속 직선 운동을 하고 정지하고 있는 물체는 계속 어떻게 된다? 정지한다.
이게 우리가 말할 때 관성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그 관성의 법칙에 대한 얘기 한 번 더 나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상호작용하는 힘이 없을 때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을 관성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버스가 급 출발하게 되면 갑자기 출발하게 되면 몸이 뒤로 가는 거 정지관성, 그 다음에 갑자기 정지하게 되면 몸이 앞으로 가는 거 운동관성 이렇게 나눠지게 됐었고 관성의 크기는 질량이 클수록 커진다. 질량이 클수록 관성이 커진다. 밑줄하고 별표할까? 이런 관성은 속력이랑 아무런 관련이 없어. 그러니까 속력이 빠르다 해서 관성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관성은 뭐에 따라 달라진다? 질량에 따라서만 달라진다. 질량이 클수록 관성이 커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돼. 그래서 예를 봤을 때 자전거와 버스가 같은 속도로 운동을 하다가 급정지를 할 때 누가 더 정지하기 어려우냐면 질량이 큰 버스가 더 정지하기 힘들다. 그러니까 제동거리가 더 길어지게 되는 거였었잖아. 이렇게 나아지게 되고 관성에 의한 다양한 현상에서 휴지를 갑자기 당기면 휴지가 풀리지 않고 끊어지는 거 이건 누구의 관성? 휴지가 있는 휴지심 쪽의 정지관성. 그다음에 망치 자루를 바닥으로 내리치면 망치 머리가 자루에 단단히 박힌다. 이런 것들도 이거는 무슨 관성? 그림이 없다. 이거는 망치 머리의 운동관성. 무슨 말이냐면 망치가 우리가 보통 망치 요즘 망치는 되게 이뻐서 그런데 공사장에 아저씨들이 쓰시는 망치를 보면 나무로 이렇게 되어 있고 쇳덩어리들이 이렇게 내려와 있거든. 이게 망치 머리. 여기가 망치 자루.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망치는 지금 쇠로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망치 머리가 이 안에까지 나무 안쪽까지 들어와야 되는 이유가 이렇게 망치를 치다 보면 얘가 이렇게 지금 뒤로 뺄 때 이 쇳덩어리들이 어떻게 될 수 있는데 뒤로 날아가 버릴 수 있잖아. 그러니까 안전상의 이유 때문에 이 망치 머리가 최대한 망치 자루에 많이 들어가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런데 지금 보면 아무리 이렇게 홈이 있더라도 이 홈에다가 이게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망치 자루, 여기가 망치 자루, 여기가 망치 머리. 그러면 얘가 이렇게 들어가잖아, 그죠? 그럼 여기가 지금 얘가 망치 머리인데 얘가 헐거우면 어떻게 되겠노? 빠져나와 버릴 거잖아. 그럼 안 되겠지. 그래서 꽉 막힌 걸로 돼,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들어가는 걸로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잡고 어떻게 하는 거냐면 망치 자루를 원래는 망치 머리가 이 정도 있을 때 얘를 바닥으로 쾅 쳐. 그럼 바닥에가 딱 닿으면 이 망치 자루는 바닥에 닿이고 망치 머리는 어떻게 되려고 한다고? 계속 아래로 내려가려는 무슨 관성? 운동관성, 정지관성. 운동관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밑으로 쭉쭉쭉 내려가서 나중에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망치 자루랑 망치 머리랑 이거는 한 번 정도는 그림을 이렇게 설명을 좀 해줘야 되셔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나아지게 되고 그 다음에 뭐 관성의 예들은 별로 이해 안 되는 거 없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이불에 먼지를 털면 이불에 있던 먼지가 날아간다. 이것도 먼지, 이불은 뒤로 밀리고 먼지는 그대로 있으려고 하는 정지관성 때문에 바람이 불면 막 날아버리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컵 위에 종이를 올려놓고 종이 위에 동전을 올린 뒤 종이를 재빠르게 빼면 종이만 빠져나오고 동전은 컵 안으로 떨어진다. 이런 것들 다 우리가 말할 때 관성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거기다가 하나만 더 그림을 그리면 이걸 예를 안 들었는데 여기가 추고 여기가 실 A고 여기가 실 B야.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천정인데 실이 하나 걸려있고 실에 추가 매달려 있고 추 밑에 실이 하나 더 있는 거야. 그랬을 때 실 A를 갑자기 당기면 어느 쪽이 끊어진다? 실 A 쪽이 끊어진다? 실 B 쪽이 끊어진다? 실 A가 끊어진다. 누구의 관성 때문에? 누구의 관성? 추의 관성 때문에. 추의 무슨 관성? 추가 이 자리에 그대로 있으려고 하는 정지 관성 때문에. 여기까지만 요것만 하나 더 그려주면 될 거예요. 망치 자루 망치 머리는 아마 이해가 되고 여기까지만 하고 운동량 총력량 바로 넘어갈게요.
내가 많이 지치네. 너희도 좀 지쳐? 지쳐? 네. 너 오늘 너무 체력적으로 너무 지치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판 써야 되겠네. 운동량. 약자도 중요하긴 한데 있잖아. 그 전에 우리가 뭐 물리 좀 봐서 알겠지만 될 수 있으면 약자를 별로 안 쓰는 편이라서 운동량은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는 물력이 아니야. 운동을 하는 물체니까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는 물력이 아니기 때문에 물체라는 것은 항상 뭘 가지고 있느냐면 질량을 가지고 있거든. 그러니까 질량 곱하기 여기서 운동을 하는데 이 운동을 할 때 속도를 가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예요. 여기서 내가 속력이라 하지 않고 속도라고 한 게 되게 중요한데 속도는 뭐랑 뭐를 가지고 있었지? 빠르기도 있고 빠르기 더하기 운동 방향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 운동 방향을 오른쪽으로 플러스라고 하면 왼쪽으로 마이너스해서 이렇게 부호로 나타낼 수 있었다. 그래서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다. 방향이 같이 고려돼야 된다. 이렇게 나와지게 돼.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그리고 여기 단위는 질량의 단위는 뭐? 킬로그램. 속도 단위는 미터 퍼 세크. 그래서 충격량의 단위도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랑 운동량의 단위도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랑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 내 질량의 단위는 킬로그램, 속도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이렇게 나와지게 된다. 그러면 충격량은 어떤 물체한테 내가 충격을 가해주고 싶어? 그러면 그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이란 것 같아요. 힘을 주고 시간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충격량이 달라지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안쪽 단위가 힘의 단위는 뭘까? 힘의 단위는 뭐라고 적었지? 힘의 단위 뉴턴, 시간 단위 세크 이렇게 나와지게 돼요. 사실 하윤이를 이렇게 뭘 하겠다는 건 아닌데 그것 때문에 내가 약자를 말을 잘 안 해줘요. 그러니까 약자랑 단위랑 헷갈려 하거든요. 그래서 힘의 약자는 F야. 그래서 F는 M에 얘기했단 말이야. 그런데 안 그래도 이거 외우는 거를 싫어하는데 약자 따로 단위 따로 외우게 하기는 좀 힘들어서 일단 기억해줘야 되는 건 단위부터. 힘의 단위는 뉴턴, 시간 단위 세컨드 이렇게 나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충격량 단위는 뉴턴 세크 이렇게 나와지게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 공식 가지고 얘기를 하나만 더 하면 이런 거 나와지게 되는 거죠. 어떤 공이 있는데 이 공의 질량이 500g이야. 500g이고 얘가 저기 아래쪽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얘가 10m/s로 떨어지고 있어. 그럼 이